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지구촌에는 종교,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상처를 얻게 되죠. 바로 그 속에서 수십 년간 취재를 한 분이 있는데요.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님과 함께 국제분쟁의 현장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국제 전문 PD님이라고 국제 분쟁 전문 PD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세계 어느 현장에서든지 큰 뉴스가 벌어졌을 때 최대한 현장 가까이 가는 저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본업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방송 PD였기 때문에 가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기사도 쓰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저널리즘을 네. 하는 그런 언론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PD님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화까지는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네. 이 장소가 대한적십자사이잖아요. 그러면 또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앙리 디낭입니다. 저희 1859년도에 솔피르누 전투에 이 앙리 디낭이 목격을 하면서 사실 사업가였는데 인도주의 활동가로 변하게 된 그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PD님께서도 국제 분쟁의 현장에 뛰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앙리 디낭이라는 분이 사업가여서 어떻게 저렇게 인도주의 실천가가 됐을까라는 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전쟁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사람이면 사업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앙리 디낭이 사업가에서 인도주의 실천가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런 걸 보니까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됐고 제가 제 가진 능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또 거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가진 능력이거든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면 처음 취재 가셨던 그 분쟁의 현장에서부터 나는 단순히 이 취재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이렇게 인도주의 활동을 좀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처음 갔을 때 마음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현실이 너무 어렵죠.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은 처음 아프가니스탄에 취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안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힘든 현장을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와서 방송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 세계와 단절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살면서 혹은 거기서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저 혼자 비겁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한국에 알려줄 수 있는 것.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론상은 그거를 해야겠다고 서서히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책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계는 왜 싸우는가? 네, 저도 맞지만 사실 프롤로그부터 이렇게 끌리는 책은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국제 분쟁의 현장에 잘 있진 않았지만 정말 아들한테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누구라도 보면 그 어려운 국제 분쟁의 이야기를 프롤로그에 쓰신 것처럼 외국 사람 누구나 만나도 그 나라의 분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토론에 참가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담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닿았는지 알라딘하고 대한 적십자사가 올해 2020년 올해 인도주의 도서로 선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적십자에 대한 경험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이 직접 경험했던 그 현장의 적십자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쟁 내전 현장에 가면 항상 만나죠. 저 깃발을 안 본 현장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 그리고 깃발이 지금 저기 앞에도 저희 네, 입구에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깃발이고 나라마다 저게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이슬람 국가는 또 다른 레드크로스 센트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초승달 네.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라마다 종교마다 뭐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기보다 이제 종교가 그 나라의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들 이제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그 처음에는 이제 저는 무서워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 헛겹 저 조끼를 입고 저 사람들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무섭나? 왜냐면 똑같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안 무섭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레바논에서 그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로 뛰어드는 그 적십자 청년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 청년을 말렸으면 어땠을까라는 내 눈앞에서 바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렸는데 자기는 적십자여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결국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까지 가서 되게 많은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아파하는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년이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동료들이 와서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줬었거든요. 우리는 적십자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제대로 일을 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간 거니까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가 말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수십 년의 분쟁 현장에 적십자는 항상 있었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 나이에 청년이 뭘 알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었던 그 적십자 조끼의 무게를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왜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너무 괴로운데? 일 시작하고 한 4, 5년은 거의 매일 후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너무 현장이 참혹해서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현장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저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70년대 태어나서 지금 나이 50대의 중년이라면 중년인 사람인데 저는 이미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아비규환을 하고 남의 것을 뺏고 밟고 일어서고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회를 이미 살았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면
자리가 나면 내가 앉아야지 남이 앉으면 안 되는 이미 몸에 뱄어요. 네. 내 세대는 그런 세대를 나는 살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는 이런 참혹한 전쟁 현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는 전철을 타면 주위를 한 번쯤은 고개를 저어서 이렇게 둘러보는 게 생활화된 그런 세대로 만들고 싶어요. 약자가 혹시 나보다 더 앉을 사람이 있을까? 장애인이 있지 않을까? 혹은 임산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진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요. 난 그 현장을 참을 수 있겠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현장에 가서도 그 희망에 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전쟁은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피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막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 말씀들이 책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그런 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지, 왜 누군가에게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그런 휴머니타리안이 돼야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난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그 3.1 운동의 우리 비폭력 저항 운동 뭐 이런 게 굉장히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디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인도주의를 실천을 해야 될까요? 참 인도주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렵죠. 네. 맞습니다. 딱 들었을 때 이거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 인도주의의 인자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주의의 중심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의 세계 얘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사람들의 세계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취재를 다니면서 사람인데 하는 짓은 짐승인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아프리카에 가면 하이에나도 있고요. 얼룩말도 있고요. 또 뭐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오로지 하나예요. 먹는 거. 지 입안에 들어가는 거와 번식. 요것만 가지고 일생을 살다 거기서 죽어요. 뼈만 남기고. 그렇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몸에 걸치고 뭐 가죽도 있겠지 걔들도요. 그런 거와 남한테 보이는 거. 갈기 뭐 이런 거. 명품 옷. 뭔가 좀 공통점 있지 않아요? 남한테 과시하고. 짐승의 길이죠. 사람의 길은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같이 나누고 이 자기의 공동체를 좀 더 돈독하게 해서 약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게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있게 손을 잡아주고 그 사회를 문명화시켜서 함께 끌고 나가서 누구도 불행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거는 사자, 호랑이 얘네들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 그게 인도주의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라는 게 저 지금 인도주의예요. 혼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렵게 사람들이 막 되게 세미나를 하고 또 막 책을 되게 두껍고 읽고 그러는데 딱 하나예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런 휴머니타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잘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데 노력이 막 필요해요. 너무 그 말이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짐승처럼만 안 살면 되는 거죠. 가장 노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저 원칙이죠. 왜냐하면 피디님께서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그 안에 분명히 지금 내공이 보이시거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피디님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쵸?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방송 출연도 최근에 유퀴즈 출연도 하셨는데 그 또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출연 섭외 왔을 당시에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 운동.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사회 기능을 완전 마비시켜 버려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급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쿠데타가 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못 받는 월급쟁이가 월급을 못 받으면 당장 한 달 생활 자체가 굉장히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취재를 못 하게 되면 미얀마의 현실이 제대로 바깥으로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기자들을 이제 후원을 해주게 됐는데 그 프로에 나가면 상금을 탈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상금에 눈이 멀어서 출연하게 됐어요. 아유, 말을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지만 그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제가 선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으로서의 일인 거거든요. 짐승이 하지 못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퀴즈 나가면 퀴즈 푸시는 거잖아요. 네네. 공부 많이 하셨었나요? 제가 사실은 상식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줄 알고 네네. 딱 한 문제만 문제.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어요, 제가. 아, 또 이런 비하가 있었다는 이야기. 미얀마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PD님은 거의 24시간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로 그 소식들이 알려지는 루트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한 그 소식들이 바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들이 바깥으로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을 땐 별로 이제 조용해진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얀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시위를 멈춘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시위에 나왔고 밤에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촛불 시위하고 침묵 시위하고 저항 시위하고 심지어는 양군 시내뿐만이 아니라 저 시골 농촌 마을까지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우리 이렇게 반대한다고 입을 가졌는데 머리를 가졌는데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경청해 줘야 되고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그게 인도주의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속에 하트가 있잖아요. 이 하트가 있는 한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인도주의거든요. 심장 없으신 분은 할 수 없는데 심장이 있으신 분은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인도주의고 휴머니테리안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긴 시간, 오랜 시간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정말 수십 년간 내가 분쟁 지역을 취재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인간 본연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느끼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서 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좀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제 또래의 그 세대도 그렇고 저 위의 세대들도 그러시고 정말 먹고 살기 바빴어요. 우리는 경쟁, 입시, 그다음에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뭘 얼만큼 잘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그 상한치를 모르는 채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어디가 상한치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상한치를 어디까지를 긋느냐에 따라서 남의 걸 우리가 뺏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예요. 남의 것을 뺏으면 뺏을수록 그 남에 있는 그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한 특정 어른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생 인류가 모두 같이 노력을 해서 힘을 보태야 다음 세대가 그 광경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공감하려면 정보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할 거예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을 그만둘 수가 없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도주의, 휴머니타리안 이런 단어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쩌면 그 인도주의의 시작은 그 분쟁의 관심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무언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실천까지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마음도 몸도 행복한 그런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